2022년 6월 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엄마 연세가 79세이셨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치매를 늙으면 다 그렇지 하고 미루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진단받고 약 먹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거요. 저는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몸소 깨달았어요.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이런저런 상황이 다 맞아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병원에 가길 꺼려 하시는데 상황을 직면하고 치매약을 빨리 드시는 것이 본인에게 덜 괴롭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에게도요. 물론 치매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치매는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료하여서 수술하지 않아도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치매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치매에 걸리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나빠지면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밤낮도 바뀌고 본인도 힘들고 본의 아니게 가족도 힘들어져요. 시부모님 두 분이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어느 날 시아버님이 권투선수처럼 잽을 아무데나 날린다고 하셔가지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설마 했죠. 저희 부부가 방문한 날 그날 그 아버님의 바뀐 모습을 본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시고 키가 크셨는데 잽을 날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순하고 말없던 아버님이 한순간에 공격적으로 변하신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그 모습의 아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니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시어머님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1년 반은 식사도 안 하시고 밤낮도 바뀌시고 가족 모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아프시기 전에 목소리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래요. 아빠가 아프시고 나서 엄마랑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엄마랑 같이 산책을 나갔던 남편이 장모님이 좀 이상하셔 그러더라고요.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처음엔 아빠가 아프신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이기도 했고 집안 가족 모두 아빠에게 관심이 쏠려 있던 시기였어요. 21년 8월 8일 새벽에 엄마가 운동 나가시려다가 평소와는 다른 아빠를 발견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119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뇌졸중이셨어요. 아빠는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되셔서 그때부터는 가족 모두 아빠 제 아래 온 신경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유심히 엄마를 관찰하다가 찜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치매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치매 안심센터를 거쳐서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마나 저나 치매가 아니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 심화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차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받고 나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평생 몸에 나쁜 술, 담배도 안 하고 착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에 걸리셨을까 하고요. 그게 벌써 3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은 것을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는 그걸 소홀히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격이 예민했고 부지런한 편이신데 저희가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친할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엄마가 저녁이면 버스 타고 올라와서 할아버지 면회하고 또 새벽 첫차 타고 내려와서 저희 등교 도와주시고 그렇게 잠을 줄여서 정말 힘든 날을 사셨는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그렇게 치매 진단을 받고 바로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드시는 치매약이 잘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늦게 병원에 가지 않았고 우연이었지만 제때에 발견되어서 제때라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료 잘 받으면 치매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치매약이 많고 그거 말고도 비뇨기과 약 또 간헐적으로 아프실 때마다 드시는 약이
생각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딸로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치매를 진단받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끊임없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지만 특히 소아 관련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고요. 의사마다 뭐 했고, 그리고 논문을 찾아보고 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치매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데 11월에는 병원에 가서 치매약도 타고 또 정밀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아는 장소는 혼자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가끔씩 날짜를 혼동하여 9월인데 8월 달력으로 보고 병원에 가시거나, 그럴 땐 심장이 쿵 내려앉죠. 그러면 강한 치매 치료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억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정말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엄마는 평생학습관에 다니시는데 가끔은 글짓기상도 받아오세요. 그만큼 기억력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한 식습관, 생활습관들이 얼만큼 도움되었는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꽤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현재 치매를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거나 치매 환자의 보호자이시거나 이런 큰 병을 앓고 계신 분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